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가 민법 강사 김하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공부할 내용은 이번 34회 시험 민법 제가 빈강을 해보겠습니다. 빈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바타처럼. 자, 그럼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번 34회 민법 시험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40문제인데 박스형 문제가 12문제, 가불형 사례 문제가 12문제 나왔고 총 지문이 200개가 아니네요. 정답도 40개가 아니네요. 저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 박스형 문제가 있다면 이게 오지선다지만 지문을 저는 이거 3개로 계산한 겁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는 이건 지문이 3개예요. 5개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5번인데 저는 정답 지문을 3개로 계산했어요. 3개. 1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계산하면 200지문이 아니고 정답이 40개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기출되지 않았던 지문이 177개에서 약 27개 나왔습니다. 약 7분의 1. 그럼 7분의 6 정도는 기출에서 다 나왔단 말이고 정답 지문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기출 아닌 게 12지문 나왔습니다. 정답 지문이 기출된 거에서 약 5분의 4 나왔죠. 정답 지문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기출 공부했다면 80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지금 10년 동안 가장 어렵다고 평가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80점 맞을 수 있는 결과가 되고 그럼 35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시험을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어려운 내용을 내는 게 아닙니다. 오지선다로 안 내고 아까처럼 박스형 문제 내거나 또는 가불형 사례로 바꾸면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렵게 출제한다 해서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게 아니라 기출문제만으로 충분히 80점 맞습니다. 이것만 잘 공부하면 이렇게 형태를 어렵게 바꾸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빈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여러분처럼 시험 보는 수험생이고 저는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5번 이상 공부한 수험생이 그 기준으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람 기준으로 풀지만 시간은 빨리빨리 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 45분, 47분 걸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번 연결이 잘못된 거네. 필요비는 형성권이지 1번이 정답이네. 매수 청구권이 이건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지. 그리고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 잘못된 거라 1번이 바로 정답 나오네. 한 문제 맞췄고. 자, 42번.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다. 틀린 건데 5번 기출에서 봤던 거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행위, 이게 대리권 남용이고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효력이 없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한 문제 또 맞췄고. 43번은 옳은 건데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행위 처한 적용된다고 기출이 엄청 많이 나왔네. 맞췄고. 44번 복대리 설명 틀린 건데 1번 복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2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 있다. 3번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4번 처음 본 기출이 아닌 것 같은데 기출 아니고 너 패스.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선임한 복표에 있다.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 있다 해서 맞았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몰라도 4번이 같구나. 그래서 한 문제 이렇게 또 맞췄습니다. 45번 박스네.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인데 일단 파산관계는 제3자라 그랬고 니은 가장채무 이게 허위 표시니까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이후에 나오면 제3자로 했으니까 기억니은이 들어가야 돼. 기억니은. 그럼 기억니은 없는 거 빼면 이제 3번과 5번인데 5번 차주가 통정해서 가장 소비자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초무지문인데요. 기출 아닌데. 네, 이게 가장이가 있고 이후에 나와서 제3자 같구나. 다 맞았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문제 이제 틀리게 된 겁니다. 이건 제3자 아닙니다. 찍어서 한 문제 틀린 거예요, 이게. 46번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 을 나오면 볼 거 없지. 갑이 본인, 병이 상대방. 옳은 걸 물어봤어. 1번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토지를 본인이 청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본 적 없는 것 같아. 이거 기출하신 것 같아. 패스. 2번 을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하면 거식이 없다 그랬는데 거식이 없다? 잇따라 틀렸고 3번 갑이 단독 상속이 무권 대리인이 아니구나. 병에 대해서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처음 보는 것 같아. 4번 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웃음을 알았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 그랬지. 5번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이 제한능력자니까 135조 책임 안 진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1번, 3번을 찍어야 되는데 짧은 거 3번에 찍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찍어서 틀렸어요. 1번은 이거죠. 이제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소고표가 있지만 그 전에 나온 제3자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취득합니다. 1번이 정답이네. 찍어서 틀렸어. 47번 103조 쉬운 거 나왔다. 103조 반사에 들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이 형사사건은 103조 무효니까 기억이 있으면 안 되네. 기억 다 지워야지. 기억 많이 이어졌어. 그럼 2번, 3, 4번은 디귿이 공통이라 니은 보시면 니은 반사의 적에 의해 조성된 피자금을 소극적 은닉강의 체결한 임치. 이건 노태우 팔리고 103조 아니라 그랬지. 정답이 해서 디귿 처음 보지만 해서 맞췄고 디귿 처음 보지만 맞췄네. 48번 갑은 허가받은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계획 내 자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거래 허가계획이구나.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이 선의행위라 거절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옳은 거니까 기억 빼면 이렇게 떨어지구나. 기억 빼고 기억 빼고 그럼 2번, 4번에서 디귿만 보면 되겠는데 디귿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했던 사정만으로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구나. 찍어야겠네. 어디 찍지? 네, 4번에 그냥 찍자. 틀렸네. 그래서 틀렸네. 찍어서 틀렸어. 49번 부관 설명 틀린 건데 1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에서 위반하면 조건만 무효 아니고 법률의 전체가 무효인데 틀렸네. 1번 맞췄고 밑에 볼 필요 없구나. 1번이 정답. 50번 법률행위 무효 추인 설명 옳은 거네. 기억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원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돼.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건데 기억은 맞았으니까 기억 없는 거 다 빼면 되고 다음 니은 무권리자 처분이 계약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이거 소급했다 그랬지.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기록해서 맞았어. 니은도 있어야 돼. 그러면 기억 니은은 게 5번 먹혔구나. 그래서 한 문제 맞췄고 5번이 바로 정답이네. 51번 점유자 회복장이 옳은 건데 선의는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하지만 악의 점유자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작년에 나왔지 이거. 그래서 맞췄고 바로 52번 합의 설명 틀린 건데 1번 합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틀린 거라 답이 3번에서 바로 맞췄고 5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옳은 건데 이거 많이 나왔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로 걸리지 않는 데서 맞았네. 이거 많이 나왔지. 맞았고 53 물청 설명 틀린 건데 1번 초당권자 반환 청구 없다 그랬는데 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온 건데 물권이 더 쉽구나. 민총은 모르는 집은 나왔는데 물권이 더 쉽네. 이상하게. 55번 점유취득 시효 옳은 겁니다. 여기 이제 등기 청구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근데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 아니네. 그 명의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청구 상대방이 될 수 맞았구나. 맞았네.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니까 될 수 없다 해서 맞아서 맞았고. 56번 187조 틀린 거네. 1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고 2번 187조 판결 형성 판결을 말하고 3번 부동산 강제임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할 때는 매각 때 완납시 맞았고 4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화해조서 기한 본 적 없는데 패스. 5번 신축 나오면 등기 유효하지 않지. 그럼 4번이 틀렸겠네 해서 4번이 정답 맞췄고 나머지를 다 하니까 4번이 정답이겠지. 57번 물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물건 이후 재산권,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 목적 될 수 있다 그랬지. 2번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 의해 창설될 수 있다.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인데 2번 잘 몰라. 패스. 3번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 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 면적 표시가 잘못되면 본 적 없는데 패스. 4번 일필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해서 지상 설정할 수 당연히 있지. 5번은 2인제 나온 것 같은데 기술적 착오이니까 그것은 지적도가 아니라 현실 경계. 그럼 옳은 거니까 정답이 2번, 3번인데 찍어 2번에 찍어야지. 틀렸고 찍어서 틀렸습니다. 2번, 3번에 찍었는데 틀렸네. 58번 전세권 옳은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자의 목조물 인도는 요건이 아니랬지. 전세금이 요건이지. 2번이 정답이네. 304조.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면 그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맺힌다. 304조 법조문 그대로네. 그래서 맞았고. 또 박스가 나와서 59번 을은 갑과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 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후 지상의 건물을 완성해서 토지는 갑 소유, 건물은 을 소유구나. 이제 옳은 건데 기억. 을은 지상권을 유번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니은도 지상권만 양도 다 맞았네. 다 맞아서 기억 니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3번, 5번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나온 거네. 지료지급 약정이 있으면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지. 다 맞아서 5번이네. 정답이. 물권이 더 쉽네. 훨씬. 물권은 기출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상하게. 60번 지역권 틀린 건데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한 문제 맞히고. 이상이 물권이 더 쉽네. 학계론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있겠다 이게. 학계할 것 같아 이상하게. 61번 갑은 을에게 1억을 대여하면서 을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건물 을소유 저당권은 갑. 옳은 건데 기억 갑이 을에게 깊이 혼나 말소등 기업시 그랬는데 깊이 혼나 말소등 기업시에서 기억 맞았구나. 옳은 거니까 기억 없는 거 빼면 이렇게 빠지고. 니은 갑은 건물 소실로 인하여 을이 취득한 화재의 보험금 초음권 당연히 물상대할 수 있지. 니은 맞아서 3번 5번 남았네. 디귿 갑은 저당권을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랬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 기출에서 다 나왔네. 62번 근저당 틀린 건데 1번 채권 최고액은 채무이자 산입된다고 시험에 나왔었고 2번도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그랬지.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맞았고 3번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는데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질 의무 부담해서 틀렸네. 틀린 거라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는데. 한 문제 맞췄고 63번 유치권 틀린 건데 유치권 임의정이라 폐지약정 유효라 그랬는데 너무 쉽다. 물권이 왜 이렇게 쉽지? 64번 저당권 설명 옳은 건데 1번 아까 전세권 지상권은 객체될 수 있다 그랬고
2번 설정이니까 설정력 승계지. 3번 365조에 따라 토지 건물 일괄임에 청구한 토지채권자는 건물은 우서면이 받을 수 없다 그랬고 4번은 지모인키니까 선생님이 D부터 보라 했는데 그럼 D 보니까 법지가 성립하는가 물어봤는데 법지. 근데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 없으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지? 이게 정답이네 4번. 그래서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것이고 65번 이제 계약법이구나. 환매 설명 틀린 건데 1번은 처음 보지만 이거 등기법에서 환매권 양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등기법에서 틀렸네. 1차 2차 같이 했더니 한 문제 맞췄어. 이거 기출이 아니지만 등기법에서 수없이 나왔다네요. 그래서 1번 맞았고 66번 이제 제3자 이행 계약인데 틀린 거네. 3번 우리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미 이행한 그 법안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지. 쉽다. 엄청 많이 나왔던 거. 한 문제 맞췄고 67번 갑과 을은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네. 옳은 걸 물어봤는데 기억. 갑의 채무가 쌍방 규칙 사유 없이 태풍 등으로 불능이 되면 이미 대금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가? 태풍은 을 잘못 없으니까 돈 줄 필요 없었는데 줬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지? 기억 맞았고. 기억 맞았으니까 기억 없는 거 다 빼고. 니은 갑의 채무가 을의 규칙 사유로 불능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을의 규칙 사유니까 을 책임자지. 그러면 을에게 청구해야지.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맞았어. 기억 니은 다 맞았으니까 3번 5번 남았네. 3번 5번 디귿 을의 수령지체 그럼 을 책임자지. 그럼 제일 끝에 갑은 을에게 책임자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책임자지. 3번에서 맞았네. 이것도 다 기출이고. 기출에서 기하부도 다 나온 거 같네 이거에. 계산 문제, 학계론 계산 문제 안 풀어도 합격할 것 같은데 이거. 학계론 계산 문제 안 풀어도 되겠어 이거 지금 분위기가. 68번 매매에서 과실 기속과 대금이자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매매 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대금을 인도도 안 받았는데 돈 다 냈네? 그럼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그랬지? 기억 맞았고. 옳은 거니까 기억 없는 거 빼면. 니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매수인은 목적물 미리 인도받더라도 이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헷갈리겠습니다. 패스. 리을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매도인은 이게 무슨 말이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안 되겠다. 찍어야지. 그냥 3번에 찍자. 틀렸네. 틀렸고 찍어서 틀렸고. 69번 일반계약은 지금 계속 3년째 나온 것 같은데 일반계약 틀린 거. 1번 일반계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야겠지. 처음 보지만 맞는 것 같고. 2번 예약 완결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가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기출에서 안 본 것 같아. 기출에서. 3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 그 기간을 하라. 그래서 이건 맞았으니까 정답이 아닐 것이고. 4번 상가에 관해서 매매 이야기 성립한 이후 법령상 제한으로 일시적 분양이 본 적 없는데 패스. 5번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의사표시 받은 소장 부분 무슨 말이야? 본 적 없는데. 큰일 났다. 넷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넷 중에 하나. 그냥 5번에 찍어야지.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이거죠. 이거 제척기간이니까 기간이 도가하면 무조건 소멸한다죠. 무조건 소멸한다. 제척기간. 아무튼 찍어서 틀렸고 처음 봤으니까. 70번 매매계약 설명 틀린 건데 매매는 불락이 싸유 불락이 싸유 맞았고 2번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 될 수 있고 3번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은 교환에 적용된다 그랬지. 4번이 정답이네.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이지. 기출 그대로 맞았어. 기출 그대로 나왔고. 71번 이런 거 패스라 했지. 선생님이 문제도 날짜 있고 지문에 날짜 있으면 절대 풀지 말아 그랬어. 찍자. 3번에 2번에 찍었냐. 틀렸네. 틀렸고 패스. 풀지 말아 했어. 72번 민법상 임대차 틀린 건데 1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채권이라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랬지. 맞았고 2번 임대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도 영구 가능할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가능할 것 같아.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 포지에 관한 필요액이 금액한 뒤에서 필요액을 지출했으니까 차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처음 보는 거야. 패스. 4번 임대차가 묵시갱신되면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정한 담보 이것도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5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하도록 이게 처음 봐. 하나도 1번만 알고 하나도 모르겠네. 1번이 알겠고 찍어 5번에 찍어야지. 그래서 틀렸고 찍어서 틀렸네. 73번 재상매수구나. 재상매수. 3번 건물이 토지와 임대인이 아니고 제3자 소유 토지에 거절로 걸렸다면 전체 청구할 수 없다고 시험이 나왔지. 쉽네. 기출 그대로. 3문제 맞췄고. 74번 법정 해제 옳은 건데 법정 해제 기억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 후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그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사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조항을 쓰는 거. 이거 본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나. 괜히 읽었네. 일단 패스하고 기억 본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네. 니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대상인은 매매대금은 물론 그와 관련된 계약의 존속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패스. 그리고 과실상계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이행으로 이미 지급한 급부에 반환을 구할 때 이것도 처음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큰일 났네. 옳은 거니까 옳은 것은 선생님 앞에 찍으라 했어. 앞에 1번에 찍어야지. 그래서 틀렸고 이건 다 맞는 겁니다. 이거. 자, 일방 당사자 갑이라 해보고 상대방을 을이라면 을이 해제해놓고 을이 자기가 해제해놓고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면 위반한 당사자 갑도 야 을리가 해제했잖아 라고 해제로 소멸됐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겠죠. 니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대상인은 매매대금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반환해야 되니까 지연 손해금도 포함되고 그리고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과실 7대3, 6대4 손해배상만 적용되니까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 아무튼 찍어서 틀렸거냐. 찍어서 틀렸고 75번 집합구물법이네. 틀린 거 1번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대상 될 수 없다 그랬고 2번 각 공유자는 공유 부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번은 신법 기피 혼납 공은 등기 필요 없다 그랬고 4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맞았네? 그래서 답이 5번이겠네. 5번은 처음 기출 아니야. 기출 본 적 없어. 처음 봐. 그래도 5번이 정답.
1, 2, 3, 4를 놨으니까 그래서 문제 맞췄고 76번 가등기담보 적용되는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많이 나왔지? 그래서 차용금 채무에 적용되고 1억이고 비싸니까 적용되지. 그래서 기출 그대로네 맞췄고 77 부동산 실명법인데 명의치 작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 큰일 났네. 처음 보는데 일단 기억은 상속인이니까 왠지 동일시하고 제3자 아닐 것 같아. 일단 기억은 지우고 상속인은 동일시하지. 기억 있는 거 싹 지우면 그 다음 니은 처음 봐. 디귿 처음 보고 릴도 처음 보고 셋 중에 하나 찍어야겠구나. 몇 번에 찍을까? 해당하니까 1번에 찍으면 찍어서 맞췄다. 찍어서 맞췄어 이거. 디귿은 외과를 갖췄으니까 제3자 아니고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몰라도 되는데 제3자 아니고 리을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1번이 정답. 찍어서 맞췄고 찍어서 처음 맞췄네 오늘. 7, 8번 주택임대차인데 자, 여기 배당 요구해야 되는가 물어봤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가? 그럼 임차인이 등기했다면 배당 요구할 필요 없고 등기를 안 했다면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했단 말이 없네? 임차권 등기 안 했으니까 배당 요구 해야 되지. 이거 2년 전에 나온 건데 그래서 기출로 맞췄고 2년 전 기출 문제네. 79번 어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서울 소재 상가를 오포증금 10억 원, 9억을 초과했으니까 그걸 초과하면 초상권 페이지 대표 깨갱, 초상권 페이지 대표 깨갱 이게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임차인 주장 인정되는 거 그러면 초과는 초상권 페이지 대표 깨갱 그러니까 태양력 5, 태양력 적용되고 1년 최단 기간 적용 안 되고 깨갱 적용되네? 기억과 디귿이 정답인데 기억 디귿이 없네. 이거 문제 잘못 냈다 이거. 문제 잘못 냈어 이거. 그래도 어떻게 일단 찍어야겠네. 몇 번에 찍지? 기억 디귿이 답인데 기억 디귿이 없어. 니은 정확히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5번에 찍어야지. 니은 아닌데 여기 찍어야겠구나. 그냥 2번에 찍어. 그래서 틀렸고 9억을 초과하면 계약갱신 요구 적용되는데 이게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깨갱 적용 안 된다고 대법원 판례예요. 기간 약정이 있을 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해야 되니까 기간 약정이 없으면 깨갱 적용되지 않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는 디귿도 빼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아무튼 찍어서 틀렸어요. 찍어 틀렸네. 오늘 찍어서 지금 한 문제밖에 못 맞췄는데. 마지막.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을과 자신 소유 X건물에 대한 명의시작 약정하고 그럼 무효네. 배우자지만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니까 무효.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도 무효. 그러면 을이 무효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 무대에서 을이 얻은 이득이 없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 을이 얻은 이득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끝. 그래서 이제 최근 10년 기출 5번 본 사람 기준으로 몇 문제 맞죠? 이렇게 30문제. 그중에 찍어서 한 문제 맞췄나요? 두 문제 맞췄나요? 찍어서 한두 개가 맞히고 나머지 한 28개 정도는 기출로 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로 아까 8점 맞는다 했죠. 이제 35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론을 빨리 공부하고 이제 기출문제 일지로 계속 보다가 잘 모르면 필수서 찾아보고 그러게 해야 됩니다.
이번 35회 전략도 6과목을 기출문제 10년간 다 볼 수 있나요? 6과목을 어떻게 10년 기출을 다 봐요?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오직 기출문제 오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